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7급은 고전이 없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그래서 네, 전국에 계신 우리 군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얼마 전에 또 이렇게 7급 이제 시험 문제를 이렇게 같이 풀었습니다. 자,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어떤 또 문제가 있었는지 같이 분석도 하고 또 내년을 또 준비해야 하는 또 초시생 수험생분들, 또 새롭게 준비하시는 초시생분들 또 위해서 또 대책점도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올해 이렇게 7급의 문항에 있어서는 정말 변수가 생겼습니다. 문법의 문항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도 시험 문제를 풀면서도 그렇고 시험 후에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좀 찜찜한 이런 좀 결과를 좀 주게 합니다. 좀 아직까지 저도 이 부분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또 어떻게 정리를 하고 내년을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처럼 독해 문제가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법의 문항수보다도 오히려 더 이렇게 많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9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전처럼 그래도 이제 문법이나 어휘 문제가 그래도 50%는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7급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독해 문제가 더 많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 문법이 시간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또 그 양도 그렇고 이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게 합니다. 뭐 독해를 뭐 이렇게 더 많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문법과 어휘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하나,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숙제를 남겨놓은 거죠. 특히 또 이번 그 7급에 우리 규범 문제가 문법에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고민스럽게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빨간 이 핫한 또 문법 부분에 규범을 지금 빼야 하죠. 규범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9급이나 7급이나 다 지금 의문론, 그리고 그동안 많이 출제가 되었던 표준 발음법 문제가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문법 문제가 이렇게 6개, 학교 문법이 6개 출제가 됐고, 그 다음 이제 노랑 이쪽 파트가 어휘, 한자 이렇게 파트인데요. 어휘 한자가 4개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25개 문항 중에서 10개, 그러니까 나머지 15개가 독해 부분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판도를 두고서 우리가 정말 대책을 잘 세우셔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굉장히 또 마음이 또 무겁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내년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좀 이제 마음이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문제는 이렇게 그래도 이제 배운 만큼 이제 효자 노릇을 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문법이나 어휘 한자 문제가 좀 이렇게 덜 나오니까 나머지 이제 독해에다가 써야 되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왜냐면 어찌됐든 독해는 우리가 이제 문학은 좀 공부를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비문학 제재들은 좀 안 보고 이제 그 제재 자체는 뭐 소재는 다뤄봤다라고 하더라도 지문 자체를 똑같은 지문을 보고 가기는 굉장히 힘들고, 또 사실 이제 문학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는 않죠. 최근에 전직렬 경향이 알려진 작가의 안 알려진 작품이 나오는 게 추세이고, 지금 9급에 있어서도 9급은 이제 현대시 굉장히 또 안 알려진 작품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독해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내년 2023년의 시험을 준비하는데 가장 핫한 부분이 되겠다라는 이런 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올해 그러면
이 문항들이 어떤 유형들이 출제가 됐는지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규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군무 국어는 이제 이렇게 9급이나 7급이나 띄어쓰기 문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9급에 이제 2개 문제 출제됐던 띄어쓰기가 우리 이제 7급에서는 1개 문항이 나왔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은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던 품사의 통용 그리고 품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네 번째 유형도 문장 구조, 바로 이런 절에 관련된. 자, 뭐 사실 또 여기에서 또 적중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이렇게 순간 분위기 좀 쌓이시긴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마지막 찍기 특강에서 다 이렇게 보고 가셨던,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챙겨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어서 참 다행이고, 게다가 이제 거의 마치 이제 시험 문제처럼 이렇게 똑같은 이런 그 예시들 그리고 뭐 문제들 이렇게 보고 가실 수 있으셔서 이제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시간을 줄여서 독해 부분에다 이렇게 덧대어 썼어야 되는데 자, 다음은 이제 피동 문제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유튜브 그 D-21 이때 이렇게 바로 이번에 이런 문제가 출제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가까운 시기잖아요. D21에 이렇게 올려드렸던 내용이 또 이렇게 나와줘서 문법은 사실 이제 개수만 조금 더 나왔다면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빛의 속도로 이렇게 풀 수 있을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문항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6문항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제 한자 어휘 부분인데요. 9급에서 이제 6개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7급에서 이렇게 4개 문항 출제입니다. 뭐 나왔던 유형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이 어휘 한자 부분에서도 뭐 신유형은 7급에서는 없었습니다. 한자 성어 문제 하나, 그리고 이제 한자 쓰임, 뭐 문맥적으로 맞는 한자 쓰임, 그 다음에 한자 도금, 그리고 어휘 풀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렬뿐만 아니라 전 직렬 굉장히 이 한자를 학습하는 것이 핫해졌습니다. 이 한자 공부는요, 우리 수험생 분들께서 정말 이제는 체계적인, 마치 영단어를 이렇게 공부를 하듯이 뭔가 이렇게 머리에 남길 수 있는, 하지만 단독적인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실들로가 아니라 공부를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가 아니라 이게 정말 가르치는 티칭법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 뭐 한자뿐만 아니라 전체 영역이 굉장히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역량이 많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인데, 특히나 이 한자 부분은 그동안 없었던 이런 버전의 이런 그 한자 공부하는 법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이렇게 해드릴 거고요. 네. 우리 문법하고 그리고 한자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법이 변화를 이렇게 보여줬고, 그런데 올해 규범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7급의 수험생분들은 규범은 공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냐, 그건 사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무거운 거죠. 완벽하게 시험 문제에서 이 부분은 배제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부담 없고 저도 이제 커리큘럼에 이렇게 부담이 없을 텐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거죠. 시험이 달라져 가고 있다. 어느 부분을 이제 섣불리 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시험이 끝난 후도 그렇고 시험 전에도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독해 문제가
질 것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연구를 했고 이제 시험이 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제 준비했던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렇게 입문의 과정에서부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출발을 할 것이고 다음으로 우리 비문학 독해 문제 보겠습니다. 9문제나 출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내용 이해와 추론의 3개 문제 유형, 일치, 불일치,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추론 문제. 자, 주제를 찾는 문제인데요. 우리 국무국어가 이런 그 순화어 굉장히 또 좋아하는데 이런 이제 순화어에 관련된 주제 찾기 문제가 있었고 제목을 찾게 하는 문제, 똑같은 문제 유형이죠. 이게 제목 찾기가 2개 문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런 2번하고 3번은 거의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풀 수 있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론,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이론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서 갔기 때문에 무리 없이 빛의 속도로 좀 풀어 주셨길 바라고 아마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이런 전개 순서도 우리 이제 연습을 많이 하고 가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좀 난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논지 전개의 문제가 플러스 되어 있는 거, 그리고 표현법이 플러스 되어 있는 이 장문 부분이요. 그러니까 9급에서는 화법이 출제가 됐는데 우리 이제 비문학에서 7급에서 이렇게 장문 문제가 출제됐는데 사실 이제 이쪽 부분을 제가 9급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이렇게 뭐 장문이 나왔고 뭐 내년은 로테이션으로 우리가 7급에서는 화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의 대책점을 찾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해 문제 유형이 사실 신유형은 없습니다. 뭐 나오던 유형,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주제별로 이렇게 독해 공부할 때, 비문학 독해 공부를 할 때 주제별 파트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 챕터씩 이렇게 다 공부했던 그런 문제 유형들이 나와줘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제가 걱정이 안 되는데, 다만 아까 전체적인 비율로 시간을 딱 빛의 속도로 이렇게 써가지고 덧대어서 우리가 이제 독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좀 7급에서 확보가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를 좀 독하게 좀 잘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독해를. 그래서 난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각계 주제별 영역들에 대해서 좀 기전에 했던 것들보다 우리가 내년을 위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이렇게 잘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도 그렇고 이런 독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커리큘럼을 제가 잘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달라진 시험의 유형에 흔들리지 마시고, 멘탈이 흔들려 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법, 이쪽 문제 뭐 좀 달라지고 있는 거, 그리고 독해 이런 좀 개수가 많아지고 있는 거, 그래서 시간 배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문학 독해 부분의 이런 유형을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영역을 딱 이렇게 써가지고 왔죠. 고전이 출제가 안 됐어요. 사실 제가 이 부분도 정말 달라진 우리 이제 국무국어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우리 국무국어가 9급이나 7급이나 고전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고전 문학도 사랑하고 고전 문법도 사랑을 하는데, 올해 이 고전 부분이, 사실 고전 문학은 9급에서는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9급에서도 고전 문법 부분이 출제가 안 됐어요. 사실 뭐 문항으로 보자면 고전 문법으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게 있긴 하나, 사실 그렇게 나눠 볼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9급이나 7급이 고전 문법이 없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 이제 7급에서는 고전 문학까지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7급은 고전이 없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죠. 참 올해 이 시험 문제 총평과 분석이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착잡했다. 뭔가 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뭔가 좀 준비를 하는데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그 배치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고전 공부해야 됩니다. 다만 계속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효율성 그리고 체계적인 공부 바로 이게 우리가 안전하게 이제 시험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혼자 준비하기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양은 많지, 뭔가 시험은 달라지고 있지. 그리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국어 이렇게 이제 학교를 떠난 이후로 정말 활짝하고 많이 안 친하신 수험생분들 많으셨잖아요. 문법뿐만 아니라. 게다가 우리 이제 또 군무를 준비하시는, 뭐 군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이런 수험생분들은 왜 많은 퍼센테이지가 또 이렇게 남자 수험생분들이 많으신데, 저 역시도 사실 뭐 이렇게 남녀를 구분해서 뭔가를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요, 그 뭐 과학이나 수학 좀 저는 재미없었어요. 근데 점수도 몰라 좀 잘 내가 공부한 것만큼 좀 안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아무래도 좀 남자 수험생 분들은 수학이나 과학 이런 거 좀 더 많이 좋아하시고 좀 어문 계통 좀 별로 싫어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독해 쪽이 많아지고 하니까 더 힘들어 하시고, 게다가 문학은 정말 좀 더 많이 싫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또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뭐 성별 뭐 이런 거에 따른 구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달라진 시험이 남자 수험생 분들한테 좀 더 뭔가 좀 각성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왜? 활자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 활자하고 친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저하고 좀 먼저 친해져야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문항이 또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이렇게 봤으니까 마지막 마무리로 앞으로 어떤 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또 계획을 세워봐야 되는지 같이 정리를 해볼 건데요. 네, 독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상적인 여러분의 머릿속을 제가 구체화해서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 생각을, 여러분의 머릿속 생각과 저의 머릿속 생각을 구체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할 거예요. 생각 정리법 있습니다. 옷장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정리하는 거. 왜 우리 그 TV 프로그램에도 있었잖아요. 구해줘 홈즈인가? 그것도 기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도 정리하는 기술을 배워 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강조 드렸던, 더 이상 우리가 이거 포기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한자와 어휘 학습도 미리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혼자 가기 외로운 길에 제가 함께 체계적인 이런 교재와 함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학습을 할 거고요. 자, 세 번째 문법. 마지막 뭐 문법의 고전 문법 이쪽 파트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급 규범과 고전 문법 버릴 수 없다. 다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부로 좀 너무 시간을 빼앗지 않는 좀 이렇게 고른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깔끔한 문법 정리, 그리고 정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용해서 풀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학습을 할 거고요.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시험 보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또 되게 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계속 공부를 이렇게 이어서 하기보다는 사회를 좀 경험하고 이렇게 또 오시는 수험생 분들이 또 있으세요. 우리 그렇게 선택해서 오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많아. 그런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사회도 경험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그런데 그렇게 또 쉽게 또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딱딱한 의자에 다시 한번 내 엉덩이를 올려놓고 공부해보겠다고 이렇게 또 우리가 만나는데요. 여러분, 시험에서 우리도 전략적으로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왜 저는 국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그리고 독해, 글을 읽어 나갈 때도 어떤 부분 때문에 막혀 있는지, 이런 걸
제가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끌어 드릴 거고, 또 활자하고 멀어져 있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렇게 끌어서 제가 활자와 친해지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을 선택을 한 후에는요. 선택? 저 선택 받을 수 있죠? 선택을 하신 후에는 그 교수님을 믿고 저도 저를 선택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따라와 주실 거라고 믿고 서로 소통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이 길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가면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서로 이렇게 많이 얘기도 하고 수업 시간 통해서 흔들리지 않게 저도 이렇게 떨어져 가면 이렇게 끌어오고, 또 제가 또 약간 또 뭔가 저 교수님 또 눈이 퀭하다 싶으시면은 격려 문자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하면서 1년 또 열심히 이렇게 살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저랑 함께 또 1년 열심히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할게요.